마음대로 시공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공사도 아니면서 금액만 보고 넘기게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보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맡겼거든. 네, 그런데요. 근데 인테리어 사장한테 돈을 거의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요. 아니, 근데 밑에서 일하던 목수가 나한테 와서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거야. 왜요? 너 자꾸 대충 대답할래? 왜긴 왜야? 인테리어 사장이 돈을 안 주고 빤스러냈대. 네? 아니 그런 최근 인테리어를 하다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견적서를 확인하라.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 후 견적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 견적서를 보게 되면 그 업체의 경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을수록 더 세밀한 시공 계획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고, 시공 계획이 세밀할수록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가령 통화상으로 대략적인 면적만 듣고 평당 얼마에 시공해 주겠다고 하는 업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견적이 나오다니 대단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과거에 했던 공사를 생각해서 대충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라는 특성상 완벽하게 같은 건물은 있을 수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호실이라고 하더라도 각 호실별로 특성이 다르죠. 가령 에어컨을 한 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각 호실별로 다르고, 그 거리에 따라서 배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배관의 길이가 달라지면 당연히 설치 비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있고, 트럭이 도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특성에 대한 고민도 없이 평당 얼마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대충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견적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각 공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식구로 뭉뚱그려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기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콘센트를 10개 달고 스위치를 2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콘센트 10개, 스위치 2개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해야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합쳐서 전기공사 일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떠한 공정들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 각 공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A라는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업체에서는 B라는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견적서에 각 공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마음대로 시공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업체가 견적서를 보내왔을 때 공정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놓고 세부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요구를 하였는데도 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다음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체 금액만을 보고 넘겨버립니다. 업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도중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티셔츠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공사도 아니면서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자재가 들어가는지, 좀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은 없는지 대한 검토도 없이 전체 공사 금액만 보고 넘기게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견적서를 꼼꼼하게 보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분란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견적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래야만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A라는 조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견적서에는 B라는 조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시공을 하고 나서 보니 B라는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항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업체를 만나 뒤늦게 항의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시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시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았으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견적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견적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업체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도 나와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회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